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연구소 진행의 허송연입니다. 6월이 참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정부가 미뤄왔던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조만간 모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의 규제는 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데요. 지방선거 후에 앞으로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주요 뉴스로 살펴본 부동산 날씨부터 확인하시죠. 국토부에 따르면 보유세 개편, 후분양제 도입, 수도권 신규 택지 선정 등이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유세 강화와 공공주택 공급 등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 후 시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입주 기간이 만료된 전국 아파트 단지 입주율은 74.5%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7개월 연속 70%대에 머물고 있어 빈집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르고 매매 거래도 활발했던 지역은 송파구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였으며 토지나 아파트 거래량도 상위권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도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소식들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부동산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무료전화 1661-5300, 문자상담 샵 7557 항상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부동산 자산관리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전해주시는 분이죠. 서기섭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서기섭 전문가 부동산 날씨부터 자세히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도 끝나고 각종 이제 부동산 정책들 도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도 보유세 개편이 가장 큰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이제 보유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하겠다 이런 어떤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선거가 13일 날 끝나서 어저께 14일 날 3시간 마라톤 토론을 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21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보유세 인상 개편안을. 그래서 28일 날 확정을 해서 정부에 이송을 해서 9월 달 임시국회 아마 통과가 되어지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세 가지로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냐. 보유세를 인상을 하려면 첫 번째로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이라 그러죠. 공시지가를 현재 60%에서 80%쯤 돼 있는 거를 70%쯤 돼 있는 거를 80%, 90%로서 한 10%에서 20% 올리는 방안 첫 번째.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80%인데 100%로 올리는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종합부동산 세율이죠. 세금 자체를 올리는 방안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종부세 대상자들은 한 2배 정도 세금이 올라갈 것이다. 보유세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종부세 대상 이하부터 한 3억 정도 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30%쯤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3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작년에 5월 달 대선 때 공약 사항으로서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한 30%쯤 못 미친다. GDP 대비 0.7에서 0.8%인데 이런 거를 1%쯤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방향성이 이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28일 날 확정이 되기 이전에 다음 주에 21일 날 최초로 개편안이 공개가 되면 박주민 의원 안처럼 상당히 시장에 파급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3월부터 이제 안전진단 강화,
양도세,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통보에 이어서 매달 한 달에 하나씩 대책이 나오는 것이죠. 이달에는 보유세 개편안 인상안이 확정 발표가 되는 시점에 비춰봤을 때 7월달, 8월달 비수기를 거쳐서 가을, 9월, 10월 시장까지도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유세 개편 앞으로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 행복부동산연구소와 함께 계속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부동산 가이드톡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수도권 최초로 이제 3선을 했죠. 3선이면 12년쯤 집권하게 되는 건데 중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이제 서울시정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년이 앞으로 이제 남았는데요. 4년 하면 끝입니다. 이제 3선 이상은 더 이상 못해요. 4선, 5선은 못하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시를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될 건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더불어서 한강변 관리 가이드라인,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한강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한강을 지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전 세계에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강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서울시의 청사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오늘 그 내용부터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 지금 만나보시죠. 오랜 시장 경험과 노하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다. 발빠른 투자자에게 필요한 맞춤 부동산 정보는 무엇일까요? 서기섭 전문가가 부동산 자산 관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네,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한강을 자연과 관광, 또 상업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어떤 내용인지 그 개요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한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강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제1차 한강 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1차 68년도부터 약 한 70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한강에 이제 치수 범람을 하니까 치수 문제로서 잠실보도 만들고 도로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제1차 한강 종합 개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88 올림픽을 앞두고 82년에 착공해서 86년에 준공을 한 올림픽 대로라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로 이제 많이 이용들 하실 텐데요. 올림픽 대로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6년에 준공을 해서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을 했었죠. 그래서 80년대, 70년대 정책은 한강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한강에 도로를 뚫고 물을 관리하는 이런 정책이었다고 하면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최유효 이용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라고 2007년에 한번 나왔죠. 그리고 2009년에 한강 공공성 회복을 통해서 한강을 50층, 60층, 70층까지 높이 올리겠다. 다시 말해서 고밀도 개발을 하면서 동광 거리를 넓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관을 확보를 해서 통풍도 잘 되고 한강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어떤 그 빌딩 숲이지만은 스카이라인을 형성을 하는 이런 어떤 세느강처럼 어떤 명물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꿈을 품고 했는데 무상급식 문제로 이제 좌초가 되면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 그다음에 압구정, 여의도 같은 데는 아예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50층이든 100층이든 제한이 없었고 나머지 이제 잠실이랄지 이런 지역들은 이제 한 50층 정도 이제 제한을 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사지구에서 우리는 오세훈 시장 때 성수 전략 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48층을 원하니까 승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반려를 했죠. 서울시 도시계 위원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책과 현 정책이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2030 서울 플랜에 의거해서 서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 설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변 자체는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2013년에 한강 자연성을 회복을 하겠다.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는 자연성 회복 플러스 관광 자원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데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컨셉 자체는 한강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존이 한 7, 80%라고 하면 개발이 20% 정도 이제 비중이 적은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한강 제방 밖, 한강으로부터 500m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이런 지역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안에 들어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사는 아파트가 1km 이내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35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면적은 서울시 총 면적의 약 13%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7개 권역에서 27개 지구단위 계획을 이미 설정을 해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강 곳곳이 앞으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관리 원칙이 있죠. 4대 부문에 대해서 12개 관리 원칙이 있는데 자연성, 토지 이용, 접근성, 도시 경관 이렇게 이제 4가지 부문에 대해서 자연성을 한번 살펴보면 생태 환경을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에 숲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숲. 그래서 한 100만 제곱미터의 숲을 조성을 하는데 벌써 올해 말까지 박원순 시장님이 한 6년, 7년 정도 재임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50만 제곱미터, 15만 평의 숲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혹시 한강에서 숲 보셨나요, 앵커님은? 네, 요즘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숲이. 맞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한강에 숲이 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다음 람사르 습지 같은 경우도 보호를 하겠다. 따라서 생태에 맞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 한강을 보존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대 부문 중에 자연성 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토지 이용 부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토지 이용 부분은 이제 7개 권역으로 이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강동까지 7개 권역을 촘촘히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난지권, 강서 난지권부터 시작해가지고 합정, 당산, 반포, 논현, 여의도, 용산, 압구정, 성수, 암사, 광장, 그다음에 잠실, 자양권까지 해가지고 7개로 촘촘히 나눠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수변 공공용지를 70개소를 확보를 합니다. 수변에서 공공용지, 뭐 수영장이랄지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용지를 70개소를 확보를 하고 압구정이라는 거는 이제 정자 한 명의 어떤 압구정 정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압구정이나 그다음에 제천정이나 이러한 정자들을 좀 복원을 해서 한강의 토지 이용 합리화를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 나루터를 갖다가 삼전 나루터, 마포 나루터, 한강 나루터도 복원을 해서 문화유산 둘레길을 만들겠다. 이런 게 계획으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시설과 둘레길이 조성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고 쾌적한 여가 시간을 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한강변 교통과 접근성 관련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네, 이제 버스 접근 나들목을 4개소를 더 확보를 하겠다. 한강변에 버스가 왔다 갔다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버스 접근 나들목을 4개소를 확보를 하고 도보가 접근성이 있는 나들목을 24개를 더 확보를 함으로써 한강 접근성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서울 어디 지역이 됐었는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쯤에 있다고 봤을 때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10분 이내에 도보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많이 만들어서 좀 쾌적한 시민의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상 택시, 수상 교통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촌, 반포, 노들섬, 합정, 여의도 수상 택시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는 것이고
광진교 같은 경우가 이제 천호대교 바로 옆에 있는데요. 지금 차가 다니는데 보행 전용교로 만들겠다. 다시 말해 차를 못 다니게 만들고 자연 환경적인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도시 경관적인 측면인데요. 한강변에서 충수 제한은 이 도시 경관을 통해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30 도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다양한 균형 잡힌 스카이라인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광역 중심, 다시 말해서 여의도나 용산, 잠실 같은 경우는 광역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지역만 51층 상업지역일 때, 주거지역, 아파트 짓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일 때 51층까지 가능하다라고 203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업지가 거의 없어요. 여의도에서 일부 아파트를, 4개 아파트를 빼고는 아예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의도에 있는 4개 아파트를 제외한 한강변에서 1km 안에 드는 아파트들은 35층 이상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산 조망 관리 지역으로 해서 망원, 합정, 서강, 마포, 한남에서 산을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반포대교 남단에서 이게 남산이 보일 수가 있는 건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한번 지도로 살펴보면 선유도 전망대, 여의도 마리나 전면, 여인 아류역 이런 데서는 이제 북한산을 볼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북한산이 안 보이면은 층고를 높이 못 올라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원효대교 남단이나 동작대교 남단, 반포대교 남단 뭐 이런 쪽에서는 남산이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으면은 아예 허가가 안 나는 것이죠. 특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남산 앞에 딱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죠. 뒤에는 남강 있고 입지는 좋으나 남산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90m까지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은 층이 23층이에요. 35층도 아니고 23층을 최고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광진교 남단에서는 또 아차산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산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 그다음에 반포대교 북단에서는 국립현충원하고 이런 것들을 관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겠다 해서 이 조망권에 대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한강이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더 발전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겠죠? 네, 한강변 연접에 대해서 한강변에 바로 연접한 아파트 동은 15층 이상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10층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포 1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강변 연접한 단지들은 그만큼 층수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이 해지되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에 대해서 남산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30층 이하로 25층 정도 전후에서 될 것이다. 따라서 한남 뉴타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에서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매머드급,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전략 정비구역으로 해서 나머지 전략 정비구역은 전부 해지가 되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만 남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게 50층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를 했다. 따라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상당히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압구정을 포함해서 통합 개발로서 오세훈 시장 때 굉장히 가격 상승이 높았던 이런 지역들이 이제 35층 벽에 가로막혔죠. 음마는 벌써 수용을 했고요. 음마 아파트는. 압구정은 아직도 50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 재임 기간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압구정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이 힘들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개발만 한다고 또 좋은 게 아니죠. 우리의 아름다운 자산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더욱 기다려집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요,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알아보고 또 그에 따른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름다운 한강의 미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드디어 이제 6.1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방선 이후에 어떤 지역이 뜰 것인지, 그다음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해서 어떤 지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와 투자 금액에 따라서 소액, 중액, 고액, 이제 지금 재건축 아파트도 단지에 따라서는 지금 한 3억 이상이 빠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별로 한번 분석할 수 있는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이드톡이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5300 상담소 시간입니다. 부동산 사고 팔기는 물론 투자 방법과 유망 지역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57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걸려온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파주시에 운정 신도시 네. 푸르지오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네. 이게 프리미엄이 1억까지도 지금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하는 게 적기인 건지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파주의 운정신도시에 있는 프로지오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매수가 잘하는 방법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매수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파주 운정 센트럴 프루지오하고 힐스테이트 운정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말씀하시죠? 네네. 파주 운정 신도시 이제 참 좋은 환경입니다. 굉장히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집값도 싸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투자를 원하시는데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지금 바로 실거주는 못하고 세를 줘야 될 상황이에요. 이쪽에 지금 힐스테이트 운정하고 프루지오가 7월 달에 지금 입주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네네.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5천 세대 가까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될 텐데 아마 전세가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앵커님이 서두에도 말했지만 지금 뭐 25%, 30%가 지금 공실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거를 매수한다 손 치더라도 전세를 물론 싸게 놓으면 나가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헤일이 가보셨나요? 헤일이? 헤일이요? 아니요. 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한 10km쯤 떨어져 있어요. 헤일이가. 네. 그다음에 개성 안 가보셨죠? 네. 농담입니다. 개성이 한 25km쯤 떨어져 있어요. 25. 지금 이제 남북 경협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뭐 어떤 투기성의 어떤 토지 거래도 많이 되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막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을 사면은 불황에도 꺾이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이랄지 서울의 업무 지역과 한 35km쯤 떨어져 있어요. 35km. 35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운정 신도시 한번 가보셨나요? 네네, 갔다 왔어요. 서울에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죠? 네. 안 막히면은 뭐 1시간 이렇게 50분 이렇게 걸리는데, 한 1시간 반, 뭐 막 밀리면 막 2시간까지 걸리는 거의 송도랑 비슷한 어떤 그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현재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재건축이 올라가면서 서울 시내 강북권까지 퍼지고 일산이나 분당쯤까지 가격이 지금 올라가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나 지금 한강 신도시, 뭐 청라지구까지 묻지마식으로 지금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가면은
그만큼 시세 상승폭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한 2, 3년 정도 더 지켜보시고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고 투자 목적은 지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목적이시라면 현재 상황은 좀 매수를 하시기엔 아니라는 전문가님의 조언이 있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궁금증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가 서울 중구 다산로 16길 34 로얄 빌라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거 자체 재개발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네.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네, 현재 살고 계신 곳의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네, 그럼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이 뭐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 지역인가요? 저 위에 동네로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고요. 저희는 이제 자체 재개발을 하려다가 조금 늦어졌어요. 자체 재개발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다세대 빌라의 주민들이 하려고 하다가 네. 늦어졌다는 것이죠? 네, 입지가 참 좋네요. 청구역하고 약수역하고 딱 중간에 있는데 네. 3.3제곱미터당 이 지역이 한 3천만 원쯤 가지 않나요? 네,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에 있는데 지금 몇 세대인데 이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지금 매매가는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빌라가 2동인데 네. 지금 한 동이 틀려요. 38평형 한 동 9세대, 네. 또 43평형 9세대 이렇게 2동이에요. 땅은 몇 평인가요? 대지는? 대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38평형인데 한 20평 땅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제 전체 총 대지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되고 네. 이제 세대당 대지 면적이 뭐 한 20평 전후 뭐 18평에서 23평 네. 이 사이겠네요, 보통. 네, 네. 그런데 몇 세대가 동의를 하지 않나요, 현재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지금 네, 한두 세대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갖고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통으로 팔려고 하는데 한두 아니요, 세대가 안 저희가 판다는 자체 것이죠? 재개발. 더 많이 달라고? 네, 네. 입지가 좋으니까 이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빈집 및 소규모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게 올해 2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빈집법이라 그러는데 소규모 정비도 들어가죠. 이게 소규모 정비거든요. 20세대나 뭐 10세대 이런 것들이 소규모 정비인데 이러한 소규모 정비에 대해서 이 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팔지 마시고 한 내년 정도까지 기다리시다가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번 알아보시고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3.3제곱미터당 한 3천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선이면 매도를 해도 되는데 지금 뭐 6억 안 준다 그러죠. 이렇게 통으로 네. 하는데 그러니까 6억 정도면 파시고 아니면은 좀 기다리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시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도착해 있는지 화면으로 정보 먼저 만나볼까요? 끝자리 6158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 투룸 다세대 주택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보고 지금 시청자님이 문자를 하신 것 같은데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래가 밝고 좋은 지역입니다. 그냥 한강에 붙어 있고 트리마제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시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대지 지분당 평당 1억 원까지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쯤 매도를 하고
다음 기회를 보는 것도 괜찮다. 다시 말해서 전략 정비국이 되려면은 앞으로 10년을 보셔야 된다. 따라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도하는 게 맞다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5300 상담소는 항상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상담 샵 7557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과 참고 자료일 뿐 해당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300 상담소였습니다.